안녕하세요. 오늘은 7번째 기온과 강수량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어요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는 데이터 경향성 분석하기입니다. 데이터 테이블의 자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난 학습에서 데이터 테이블의 차트를 알아보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모아서 나만의 시각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자료가 갖는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트와 같은 시각화 자료를 만들었었는데요. 우리는 그런 시각화 자료를 보며 데이터가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에서는 데이터 테이블 중에서 원하는 자료를 모아 데이터 자료를 비교 해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엔트리에서 비교 해석을 돕는 블록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사용될 수 있는데 판단과 계산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치화된 데이터의 크기를 비교하거나 논리적인 참, 거짓의 구분, 수 데이터의 사칙 연산 및 계산을 통해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음 블록 꾸러미들의 사용 가능한 블록을 살펴보고 오늘 활동을 통해 만들어 볼 프로그램의 구성을 생각해 봅시다. 엔트리에서 판단 블록 꾸러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산 블록 꾸러미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판단과 계산 블록 꾸러미들을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오늘 엔트리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그 결과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2018년과 2019년 연간 강수량 및 기온의 변환 데이터 테이블을 활용하여 특정 지역의 18년, 19년의 날씨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주제를 아래와 같이 정했습니다. 주제는 특정 지역의 날씨의 변화, 강수량, 기온의 변화 알아보기입니다.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고자 하는 핵심 요소를 뽑아냅니다. 핵심 요소는 지역, 연도, 합, 평균, 최대값의 비교입니다. 자, 그럼 찾은 핵심 요소를 바탕으로 만들 프로그램을 구성해 봅시다. 1단계는 데이터 분석하기입니다. 사용할 데이터 테이블을 불러옵니다. 2018년, 2019년 강수량 및 기온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두 번째, 시각화하기. 데이터 테이블의 자료 중 2018년, 2019년의 서울 월별 강수량과 기온 차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프로그램을 구상합니다. 아이디어 예시로는 차트를 보고 서울의 강수량 기온 불러오고 마지막으로 연도별 강수량과 평균 기온, 월별 온도 및 강수량을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동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적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우리 함께 해봅시다. 첫 번째, 화면 구성 및 오브젝트 추가하기입니다. 오브젝트로는 비교 신호를 보내는 버튼을 각각 글 상자로 5개 구성하였고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실행하는 과학자 오브젝트를 구성합니다. 자, 먼저 과학자 오브젝트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불러오기를 눌러서 선생님은 첫 번째 과학자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 상자는 어떻게 추가하는 거냐면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누르고 위에 있는 탭 중에서 글 상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글 상자의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부분에 내가 써 넣고자 하는 글자를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럼 2단계 데이터 불러오기. 여러분들 엔트리 블록 꾸러미에서 데이터 분석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세요.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추가하기를 클릭하고 테이블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월 전체 강수량과 월 평균 기온을 선택해서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는 2018년과 2019년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 테이블을 두 개로 나눠줄 거예요. 강수량 테이블도 2018년 강수량 그리고 2019년 강수량 테이블로 나눌 거고 월 평균 기온도 두 개로 나눌 건데 지금은 합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 평균 기온 테이블을 선택한 상황에서 위에 테이블의 제목을 고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월 평균 기온 2018년 또는 월 평균 기온 2019년으로 바꾸고 해당하는 데이터를 남겨두고 나머지 데이터 행은 삭제를 해줍니다. 자, 데이터 분석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테이블 불러오기, 테이블 추가하기 이 중에서 월 전체 강수량과 월 평균 기온 선택 후 추가. 자, 여기 보면 2018년, 2019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2019년은 지워야 되겠죠? 2019년에 해당하는 데이터 행을 선택하고 꼭 여기 앞에 번호를 선택해야 됩니다. 오른쪽 클릭하면 마우스의 오른쪽 클릭하면 행 삭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줄씩 지워주면 됩니다. 해서 저장하기를 눌러줍니다. 확인을 눌러주면 월 평균 기온 2018년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2019년 평균 기온도 알아보기 위해서 테이블을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평균 기온과 강수량 어차피 두 개 만들으니까 둘 다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평균 기온 이번에는 2019년 거를 만들어 볼게요. 2019년 하고 이번에는 2018년 거를 삭제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4개의 데이터 테이블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데이터 테이블을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을 선택을 하고 차트를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럼 이번에는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차시에서 이미 차트 만들기를 배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생님의 예시만 보여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월 전체 강수량 차트는 막대 그래프를 사용하고 기온 그래프는 꺾은 선 그래프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로축은 월, 계열은 우리가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라고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장하기를 클릭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강수량 그래프도 나옵니다. 3단계입니다. 신호 변수 설정하기는 블록 그러미 중에서 자료를 선택해주고 그 위에 있는 변수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변수 추가하기를 눌러서 변수 이름을 2018을 넣고 확인을 누르고 또 2019를 넣고 확인을 누르면 변수 2개가 완성이 되고 이번에는 신호를 만들어 줄 건데 신호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신호를 먼저 선택을 하고 신호 추가하기를 누른 다음에 신호의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미리 신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래에 강수량 비교, 더운 달 비교, 비가 많은 달 비교 이런 식으로 신호가 생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4단계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보기 오브젝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차트 보기의 코드는요.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이라는 카테고리에 블록이 여러 개 생겼을 거예요. 그 중에서 테이블 월 전체 강수량 2018년에 월 전체 강수량 2018년 차트 제목 차트 창 열기라는 블록이 있을 겁니다. 이 블록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다 해보았나요? 그럼 두 번째 시작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시작했을 때 우리는 과학자가 시작을 하는 걸로 할 거기 때문에 과학자 오브젝트를 클릭한 후에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료 카테고리에 있는 블록을 사용합니다.
먼저 차트 보기라는 오브젝트를 클릭한 후에 이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데이터 분석 카테고리에서 테이블 월 전체 강수량 2018년에 차트 창 열기라는 블록을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했을 때 차트 보기를 눌렀을 때 이렇게 차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시작은 과학자가 이야기하는 걸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과학자를 눌러주고요. 클릭한 후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일단 변수 값을 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2019를 10으로 정하기 블록을 놓고 10이 아니고 0으로 바꿔주고요. 이 블록을 똑같이 쓸 거기 때문에 우클릭 후 코드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 변수 2018로 바꿔준 후 0으로 정하기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생김새 블록 카테고리에서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를 안녕하세요를 2초 동안 말하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호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신호는요, 이 각각 4개의 글 상자에 넣어줄 건데요. 연수량 비교를 클릭했을 때 신호를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연 강수량 비교 오브젝트를 클릭한 후에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신호 보내기 블록을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 0 강수량 비교기 때문에 강수량 비교 신호를 보내줄 거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총 강수량 비교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계속 과학자가 할 거기 때문에 다시 과학자를 클릭해 주고요. 강수량 비교라는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신호를 보내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과학자가 강수량 비교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럼 먼저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말하기 블록을 넣고 서울의 2018년, 2019년 강수량을 비교해 봅시다. 라고 2초 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18, 2019 변수에 어떤 값을 넣어야 될까요? 자, 변수를 몇으로 정하기 블록을 가지고 올 거고요. 얘가 2개니까 2019, 2018을 2개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 어떤 값을 변수 2019, 2018에 넣어야 되냐면 테이블 월 전체 강수량 2018에 서울을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강수량의 합으로 정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2000 테이블 월 전체 강수량 2019에 서울 특별시의 합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죠. 만약 뭐뭐라면 아니면이라는 블록을 사용할 거예요. 자, 2018년 변수값과 2019년 변수값을 비교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판단 블록 카테고리에서 두 숫자를 비교하는 블록을 넣어줍니다. 이 각각의 값에는 변수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자료에서 2018년, 2019년 값과 2018년 값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2018년의 값이 2019년의 값보다 크다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2018년에 이 두 차이 값의 차만큼 더 내렸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자, 말하기를 넣고 계산해서 안녕과 엔트리의 합치기. 근데 이게 한 번 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합치기를 뒤쪽에 넣어주도록 앞쪽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2018년이 더 클 거니까 2018년 2라고 쳐주고요. 이 값은 어떤 값을 넣어줄 거냐면 2018년과 2019년 변수값의 차를 넣어줄 거죠. 자, 그러면 계산해서 자, 이 빼기 블록을 넣어주고요. 이 안에 10 대신에 변수값을 넣어줄 겁니다. 2018 값과 2019년 값을 넣어준 후에 마지막으로는 강수량이기 때문에 밀리미터 나를 합치기 이 블록을 3초 동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아니라면 2019년 값이 더 크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 블록을 복사해서 아니면을 넣고 이제는 2019년이 더 많이 내렸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2019년으로 바꿔주고요. 앞에 값도 2019년으로 바꿔주고 뒤에 값은 2018년 값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뒤에 말은 똑같이 하면 됩니다. 강수량 비교를 클릭해 볼게요. 과학자의 말이 끝나면 차트 보기도 눌러보고 강수량 비교. 자, 비교값이 잘 나오나요? 그러면 이제 평균 기온과 가장 더운 달 온도 비교, 비가 많이 온 달 비교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자, 우리가 이 신호를 받았을 때 이 전체 블럭을 코드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 볼 건데요. 어떤 신호를 받냐면 평균 기온 비교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 이제 강수량을 비교해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평균 기온을 비교해 봅시다로 바꾸면 되고요. 이제 이 강수량이 아니고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테이블이 월 평균 기온이 들어가면 되겠죠. 2019니까 2019를 선택해주고 여기는 2018년 평균 기온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평균 기온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합이 아니고 평균이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됐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합니다. 2018년 평균 기온과 2019년 평균 평균을 비교했을 때 2018년 평균 기온이 더 높았다면 2018년이 두 값을 차를 구해서 이번에는 또 더 더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2019년은 이 블록 그대로 가져왔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9년이 2019년 빼기 2018년 값을 합치기 한 거 더하기 또 더 더웠습니다 라는 블록으로 해주고 3초 동안 말하기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해 볼게요. 과학자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평균 기온 비교라는 글상자를 눌렀을 때 2019년이 0.591 등등등등 더 더웠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자, 그럼 이제는 강수량이 가장 많은 달 비교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코드를 복사를 할게요. 이제 강수량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 달 비교 신호를 받았겠죠. 받았을 때 여기는 서울의 2018년, 2019년 비가 많이 온 달을 비교해 봅시다 라고 적고요. 이번엔 변수값을 바꿔줘야 되겠죠. 자, 2019년에는요. 월 평균이 아니고 2019년
월 전체 강수량 2019. 자, 서울 특별시에 가장 많은 달이니까 이번에는 서울 특별시의 최대값을 정해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2018도 월 전체 강수량 2018을 선택해주고 서울특별시의 최대값을 선택해 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값을 비교할 거예요. 비교했을 때 2018년이 더 값이 크다면 뭐라고 적어주면 되냐면 밀리미터 더 내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줍니다. 자, 마지막 코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가장 더운 달 온도 비교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강수량 거를 아니고 기온 거를 해야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기온 신호를 받았을 때 코드를 복사를 해주고요. 자, 이제 기온 비교가 아니고 더운 달 비교 신호를 받았을 때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과학자가 말하면 좋을까요? 서울의 2018년, 19년 가장 더운 달의 기온을 비교해 봅시다 라고 바꿔보도록 할게요. 가장 더운 달의 기온을 비교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2019에서는 2019년 차트에서 가장 더운 달이니까 최대, 여기도 2018 최대 기온을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두 값을 비교하게 되겠죠. 자, 기온이니까 더 더웠습니다 라고 해주면 끝입니다. 자, 여러분 다 끝났어요. 그럼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더운 달 온도 비교. 2018년이 1.6도 더 더웠습니다. 자, 모두 다 코드 작성이 잘 되었네요. 여러분도 함께 해보았나요? 자, 이번 주제에서는 데이터 테이블의 차트를 관찰하고 데이터 중 특정 지역의 데이터를 비교 해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위의 프로그램은 엔트리에서 제공하는 합, 평균, 최대값을 구하는 블록을 사용하여 데이터 테이블에 입력된 자료를 비교하고 특정 지역의 연간 변화량의 차이를 분석했는데요. 자, 프로그램 전체 과정을 되돌아 볼게요. 첫 번째, 비교하고자 하는 차트를 불러와서 데이터의 전체 경향성을 파악하고, 두 번째,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오브젝트에 각각 신호 입력하기. 그리고 세 번째, 신호를 받으면 서울 지역의 연간 강수량과 기온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2018년, 2019년 변수의 각각의 연도별 강수량, 기온의 합, 평균, 최대값을 비교하고 그 결과를 말하기로 코드를 짜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용자로부터 지역을 선택해서 데이터를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거나 두 개 이상의 지역 간의 자료를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첫 번째 사용자로부터 지역을 선택해서 데이터를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건 예시일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다르게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사용자로부터 지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변수를 하나 더 설정을 할게요. 지역 변수라는 변수를 하나 더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시작할 때 과학자가 지역을 물어볼 겁니다. 알고 싶은 지역은 어디인가요를 묻고 대답 기다리기라는 블록을 써줄 거고요. 그러면 그 대답을 지역 변수에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고요. 자, 그리고 신호를 받았을 때 서울 지역이 아니죠. 자, 지역값과 이 지역의 2018년, 2019년 평균 기온을 비교해 봅시다 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아까 서울 지역으로 특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받은 지역값의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지역값이라는 대답 변수값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응용하기 문제까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번 7차 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